하하가 고교 시절 흉가 체험을 하다가 겪은 서울시 보광동에 있는 그 흉가는 마당이 있는 2층 집으로 돈 좀 있는 사람이 살아겠구나 생각이 들 정도였다. 그 집은 예전부터 귀신에 대한 소문이 동네에서 파다한 곳이다. 2층에서 아이의 얼굴이 보여 그 아이를 불렀더니 목만 덩그러니 아래층으로 떨어지는 것을 봤다거나 그 집을 지날 때면 누군가가 자신을 부르는 것 같아 뒤를 돌아보게 된다든가 하는 이야기가 많았다. 무한도전에서 보광동 흉가 이야기가 방송이 된 후 어느 괴담결 유저가 그 흉가로 향했다. 흉가에 가서 사진을 찍고 누리앱 괴담결에 올리고 거짓말같이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사진 속 나무에 선명하게 핏자국이 찍혀있자 주작이냐고 댓글이 달렸고 작성자는 사진을 찍을 때 아무것도 없었다고 해명을 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아니었다. 그 사진을 본 사람들이 가위에 눌렸다고 호소했고 작성자마저 하하가 말하던 꼬마 귀신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한두 명도 아니고 거의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같은 증상을 겪었고 작성자는 스스로 게시물을 삭제했고 해프닝으로 끝나나 싶었다. 몇 년 후 작성자가 누리앱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다. 오랜만에 고향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우연처럼 옷 정리를 하다가 어릴 적에 쓰던 구형 컴퓨터를 찾았습니다. 옛날 사진들을 보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즐겨찾기에 누리앱이 있어서 다시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이렇게 사람들 입에 오르고 내리는 이야기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 당시 미스테리물을 다루는 제작진들에게 인터뷰 전화가 너무 많이 오기도 하고 사진을 보고 가위에 눌려 노이로제에 걸려버린 사람들의 부모님에게도 고소를 한 해 만에 이야기가 많이 오가서 저 또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누리앱의 발기를 끊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제 나이가 호기심이 많았던 20살이었습니다. 시골 출신의 서울로 막 상경한 촌뜨기였죠. 그리고 오컬트 동호회 회장으로 조촐하게 다음 카페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정도였습니다. 보광동 흉가에 관한 글을 쓰고 그 일들이 있고 난 후 한 8년 정도 돼가네요. 그 사진을 아직 가지고 계시는 분이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사진은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보기 싫을 뿐이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얘기 중 몇 가지 부분은 맞고 몇 가지 부분은 조금 달라요. 100명이 그 사진을 보고 가위를 눌렸다라는 말을 거짓 같네요. 사진을 공유했던 사람은 10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또 공유했을지도 모르죠. 그 흉가를 가게 된 계기는 제가 운영했던 오컬트 카페에서는 흉가를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주로 회원들이었고 주말마다 만나서 흉가를 갔습니다. 유명하다는 곳은 거좀 많이 가봤어요. 흉가를 가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제가 가고 싶은 흉가를 찾아가서 외관 사진을 찍고 카페 게시판에 대략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주말 몇 시에 어디 카페 앞에서 모여서 출발합니다. 회비는 얼마이고 끝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회원 수는 100명 가까이 되었지만 정작 오는 사람들은 3-4명이 전부였습니다. 저 또한 무한도전을 보고 하하가 말했던 그 흉가를 가기 위해선 사진이 필요해서 스쿠터를 타고 그 흉가를 찾아갔습니다. 흉가에 도착을 해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따라 날이 흐렸고 사진을 다 찍고 나서 아르바이트를 하러 PC방으로 갔고 그렇게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같이 일하는 형이 밖에 비가 많이 온다면서 오토바이를 옮기라고 했습니다. 옮기는 도중 문득 촬영했던 사진이 생각이 나서 스쿠터 의자 밑에 넣어두었던 디카를 꺼냈습니다. 손님이 많이 빠지는 새벽 시간에 USB로 연결을 해서 사진을 봤습니다. 사진은 총 20장 정도였는데 단 한 장에 사진만 빼고 나머지 사진들은 온통 어린아이가 물감으로 손장난치듯 색이 번져 있었습니다. 무슨 사진인지 구별이 가지 않을 정도였는데 그 문제에 사진만이 온전했습니다. 그 사진이 바로 나무에 피가 흐르고 있던 사진이었습니다. 누리앱에 글을 올렸고 사람들의 댓글은 페인트다, 물감이다, 조작이다, 합성이다 등등이었습니다.
피는 나무 틈 사이에만 흐르고 있어서 누군가가 장난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알바를 마치고 집에 도착했던 시간이 오전 11시 50분 정도였는데 식구점이 들여오는 순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제 번호는 어떻게 알았는지 제작진들에게 연락이 온 것이었습니다. 사진을 분석해봤는데 합성은 아니다. 아침 일찍 그 흉가를 방문해서 나무를 찾아서 확인했는데 키는 이미 지워져 있었고 페인트였다면 바로 지워질 일이 없을 거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문제는 그 전화를 끊고 나서였죠. 진짜 살기 싫을 정도였습니다. 2주 동안 잠을 제대로 잡은 적이 없었고 매일 가위에 시달렸습니다. 오죽했으면 편의점 의자에 앉아서 잠을 가지고 해봤고 밖에선 귀신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귀신의 형태는 대략 이랬습니다. 옷은 입지 않았고 머리카락이 없고 온통 몸이 검은색이었습니다. 여자 남자인지도 구별이 안 갈 정도였습니다. 떠도는 얘기로는 검은색 꼬마아이라고 하셨는데 성인 여자입니다. 특히 눈이 제일 무서웠는데 온통 흰자였고 눈동자는 물 묻은 종이에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콕 찍으면 번지는 그런 느낌의 눈동자였습니다. 방식은 항상 이랬습니다. 제 팔을 붙잡고 왜 이런 식의 말을 하면서 저를 흔들었습니다. 나중에는 무섭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차라리 죽이던지 아니면 어떻게 저를 해주길 바랬습니다. 저도 힘들었지만 사진을 공유했던 사람들도 똑같은 증을 겪고 그분들의 부모님 몇 명분들께서 저에게 항의를 했던 게 억울하기도 하고 힘들었습니다. 저는 타지에 와서 혼자 이런 일을 겪는데 저 사람들은 부모님이라도 곁에 있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헛게 보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제가 살던 원룸이 침대에 누우면 현관문이 보이는 구조였는데 가위가 눌리면 문을 열고 제 가족이 검은 봉지에 장을 봐선 웃으면서 냉장고에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손을 씻고 나오는 그 순간부터 제 가족이 아니고 그 귀신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100m 달리기를 하듯 저에게 달려와서 또 왜 그랬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금은 8년이란 시간이 흘러서 이렇게 웃으면서 글을 쓰고 있지만 그때는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그 위기를 벗어났냐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서울살이를 대충 정리하고 고향에 있는 큰 절에 들어가서 4개월 정도 있었고 4개월 뒤에 바로 입대를 해서 군대를 갔습니다. 절에 있으면서 청소도 하고 스님들하고 같이 등산도 하면서 견뎌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절에서는 가위를 눌려본 적이 없었고 가끔 악몽 정도만 꾸었습니다. 여기까지 작성자의 보강동 루리읍 사건이다. 꼬마아이와 여자 귀신은 무슨 이유로 작성자와 다른 사람들을 괴롭혔던 것일까? 사진을 보고 공유했던 게 문제였지 않나 싶다. 하하의 보강동 폐가 경험담에서 꼬마아이가 했던 말이 기억난다. 절대 얘기하지 마. 더 얘기할 거지. 여자 귀신은 꼬마아이의 엄마 같았고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사는 집을 비밀로 하고 싶었던 게 아니었을까 생각이 든다.